안녕하세요. 시큐리티 리더 시링입니다. 이번 강의는 취업 패키지 올인원 강의로서 정보보안의 모든 직업들을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모의 해킹부터 그다음에 보안의 코치라고 불리는 보안 컨설팅까지 보안 현직자로서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과 여러분들께 좀 더 쉽게 경험해 보시면서 이 직무는 이런 일을 해요 라고 좀 더 설명드릴 수 있게 만들어진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의 그냥 그런 보안적인 경험 없이도 보안에 대한 직업을 체험해보고 이 직업이 가진 특성과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세부 목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의 주요 목표 및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의 각종 직업들에 대해 실습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고 그에 따른 실무에 정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고 직업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이해해서 공부 방향 및 진로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게 이번 과정의 목표이자 일정입니다. 세부 커리큘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시고 실제로 보안에 입문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관심 가지시는 모의 해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의 해킹에 대해서 알아본 이후에 그럼 이런 모의 해킹을 통해서 실제 사고를 진단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때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침해 사고 대응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침해 사고 대응 또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려면 실제 필요한 보안 솔루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개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그럼 이런 보안 솔루션들을 그냥 가짜만 넣으면 되느냐? 물론 아니죠. 이런 솔루션들을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 얼마나 잘 모니터링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보안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보안의 운영 및 관제 전문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이렇게 보안에서 실질적인 운영을 진행하다 보면 이거에 대한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효율적인 보안을 구성할 수 있느냐, 보안을 어떻게 하면 구축할 수 있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조언을 주는 보안 컨설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보안 컨설턴트가 최종적으로 보안의 롤을 주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보안 담당자입니다. 보안 담당자들은 그 기업에 있는 모든 보안의 총 책임을 가지고 보안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보안 담당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전체를 통해서 이제 보안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실질적인 보안 윤리 및 보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직업에 대한 실습 과정을 같이 진행할 겁니다. 비록 이 과정 자체가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다 보니 각 직업별로 정말 뎁스가 강하다라고는 말을 하긴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넓은 뷰를 가지면서 각 직업마다 나에게 좀 더 맞는 부분,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는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둘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으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강의를 진행한 강사인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큐리티 리더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광석이라고 합니다. 보험 쪽의 금융회사인 코리안리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IT 보안 담당자로 또한 보안 기획자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 상위 1거에서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전문단으로 위촉받아서 주요 침해사고 발생 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의거한 요건에 따라서 실제 침해사고 분석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블루보드위원회죠. 기획이나 개혁을 맡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 그 다음에 한국기술사회, 그 다음에 한국산수본부의 정보보안 및 기술사로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SK텔레콤이라든지 LGCS, 코리안리 등의 기업 보안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이런 보안 담당자가 되기 전까지 LGCS에서 보안 컨설팅을 진행했었고요. 그때 이제 모의 해킹이라든지 침해사고 대응, 보안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그 외에도 정보보호 인증이라고 불리는 ISMS 컨설팅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그전에는 기술사협회에서 법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법률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격증은 정보관리 기술사,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 수석감리원,
정보보안 관리체계의 인증이죠. ISMS-P 인증심사원, 그 다음에 ISO 27001 국제인증심사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그 다음에 실습, 그 다음에 윤리적 해커, 정보보안 기사 및 캐시드까지 이러한 정보보안 분야에 및 IT 분야에 총 20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술활동으로서 키워드를 정리하는 정보보안 책을 출시했고요. 출시 후에 3달간 보안 분야에 대해서 1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오픈소스 기반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사이버보안 전문대 활동하면서 키사와 함께 만들었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로서는 금융 프로젝트, 공공 프로젝트, 그 다음에 통신, 전자, 제조, 서비스 기업 같이 다양한 기업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제 실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을 가지고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보안이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보호하는 행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그 의미에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보안은 자산에 따라서 데이터를 지키는 정보 보안, 그 다음에 직접적인 물리적인 접근 행위를 지키는 물리 보안, 다양한 산업 형태를 지키는 융합 보안까지 보호할 자산들을 지키는 행위들을 각각 말하면 이거에 대해서 실제 지키는 것이 보안입니다. 보안을 간단하게 한번 한 줄로 정의 내려보겠습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내부의 자산에 대한 취약점을 보호 대책이죠. 카운터 메이저를 통해서 보호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 바로 보안입니다. 보통 위험의 3요소라고 했을 때 VAT를 얘기하죠. 취약점이 있고 자산이 있고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의 3가지 요소를 제로로 만들면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플러스 1으로 위험의 4요소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보호 대책이죠. 카운터 메이저라고 해서 실제로 이런 기존 산출된 위험을 줄이는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 산식에 따라서 최종 위험인 R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런 보안은 이 R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위험 요소 3가지와 위험 요소 4가지까지 해서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보안을 할 때 위협을 없애거나 자산 가치가 없거나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다면 위험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이 위험 요소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로가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곱이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어렵죠.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개념들을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쓰다 보면 한 펜이 부러지거나 망가지는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이 펜이 부러지는 과정을 통해서 위험 구성 요소를 실제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부 행위에 대해서 자산이 발생할 손실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는 펜을 쓰고 있는데 펜이 부러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전 펜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펜이 파괴되는 현상을 위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부의 행위에 의해서 실제로 자산이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취약점이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원래 이 자산이 가지고 있는 공격 가능 성질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성질들이. 예를 들어 잘 부러지는 게 있겠죠. 펜 같은 경우에도 잘 부러지지 않다면 이런 취약점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부러지지 않는 펜은 거의 있을 수는 없죠. 부러지긴 부러집니다. 잘 부러진 펜과 잘 부러지지 않는 펜이 있을 뿐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자산은 뭘까요? 바로 펜입니다. 누군가 소유하고 있고 가치, 유형일 수 있고 무형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무형의, 유무형의 가치가 있는 물건들, 이게 바로 자산입니다. 또한 자산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존재합니다. 바로 이런 위협이죠. 내가 펜을 함부로 쓰는 습관이 있어요. 막 쓰다 보니까 펜이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협은 바로 펜을 내가 함부로 쓰는 습관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런 위험도 있고 취약점도 있고 자산도 있고 위협도 있어요. 그럼 이 4가지가 다 존재한다고 했을 때 내가 좀 더 안전하게 펜을 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위험을 줄여야 되겠죠. 그런 방법은 펜을 하나 더 사는 겁니다. 내가 펜이 하나 더 있으면은 펜이 실제로 하나 쓰다가 부러지더라도 저는 펜 쓸 수 있습니다. 왜? 추가적으로 펜을 하나 구매를 해놨기 때문에 그 펜을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보호 대책이 있으면 펜을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위험은
앞에 있던 이 V8를 조율하거나 아니면 내가 보호대책을 세워서 이 보안을 지키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서로 관계를 하나의 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처럼 보시는 것 같이 리스크는 자산의 가치가 손실돼서 내가 이걸 못 쓰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공격자인 위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출된 인터페이스인 취약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 내부에 어셋, 자산이죠. 내가 쓰고 싶은 업무용 시스템이 있을 거고 이거를 공격 못하도록 막는 보안 솔루션, 카운터 매니저가 있을 겁니다. 보통 이런 보안들은 자산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왜? 자산을 없애는 순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 갔는데 그 내부에 포탈도 없고 업무용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럼 가서 뭐 하죠? 업무 안 하고 놉니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은 없앨 수 없어요. 써야 되니까. 그러면 외부 공격자한테 우리 공격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공격하면 안 돼요. 우리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격자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외부 공격자는 그냥 공격을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도 없앨 수 없어요. 공격자도 없앨 수 없습니다. 이런 제약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안 활동은 뭐냐라고 하면 다 이 두 가지로 마핑이 되죠. 보안 조직이나 솔루션을 통해서 카운터 매니저로 실제 보안 대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노출된 인터페이스인 이런 취약점들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취약점을 줄이거나 보호 대책을 해야지 실질적 위험을 줄이는 행위가 돼요. 왜? 나머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보안을 한다는 행위로 연간 보안 점검을 하세요. 아니면 보안 진단을 받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얘기 나오는 게 결국은 나머지 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서 위험을 줄이는 행위를 하자. 이렇게 말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두 개만 보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 중에서 이 두 가지만이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보안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진모씨 사건이죠. 연예인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의 파장이 커졌습니다. 해커들 10억을 요구하게 됐죠. 근데 실제로 이게 응하지 않으면서 이 데이터가 유출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생활에 많이 노출이 됐고 신문 및 각종 연예부 뉴스에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때 이용됐던 공격이 뭐냐? 크레덴셜 스토핑이라는 공격입니다. 크레덴셜 스토핑은 내가 다른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해당 사이트를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이트도 보면은 실제 내가 얻은 다른 정보를 가지고 삼성 클라우드에 직접 로그인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 클라우드에 있는 백업들을 직접 유출시키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파만파 거의 뭐 이게 맞든 안 맞든 그 정보들 그냥 막 떠나면서 이 연예인에 대한 사실상 그런 많은 명성들의 그런 부분에 많은 누를 그쳤죠. 이것처럼 개인정보들이 유출됐을 때 여러분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중 하나인 이런 크레덴셜 스토핑을 이용하는 케이스도 존재를 할 거고요. 예. 이번 케이스는 바로 전년도 시험이죠. 수능 시험 때 성적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유출이 됐냐? 시험을 치고 나서 성적을 발표하기 전에 사전 조회가 된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모두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거 누군가가 내 성적을 미리 봐서 나만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케이스가 발생을 한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이게 해킹이 아니냐, 이 사전 조회자들은 처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케이스들은 그 당해연차 수능본 3년대에 생긴 케이스는 아니고요. 재수생들만 실제로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 연도 파라미터를 이전 연도에서 현재 연도로만 변경하면 단순하게 내 성적이 먼저 조회가 되는 경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케이스죠. 근데 실제로 모의 해킹을 하다 보면 이런 입력값에 대한 검증이 없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많은 재수생들이 실제 커뮤니티에 올려서 그거에 대한 확인을 했고 그거에 대한 증명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사고 많이 터졌고요. 여러 이제 보안 세미나에서 이거에 대해서 처벌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이거는 일단은 결론적으로 공공이었고 그 해킹했던 사용자들이 뭐 대단한 정보를 한 게 아니고 하루 전날에 그냥 먼저 이거에 대해서 조회를 했다는 것 측면에서 참작을 해서 이거는 그 교육과정 평가원의 문제점이지 그런 실수를 했던 그런 실제 공격자에게 그렇게 문제를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문제 삼으려면 얼마나 문제 삼을 수 있는
해킹 공격이었고 문제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파가 더 크게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 같이 보안 사고는 기업 및 조직의 흥망성쇠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안 사고가 나게 되면은 과태료 및 가중금이 부과되게 될 것입니다. 위반 항목별로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매출의 100분의 3이죠. 실제로 100분의 3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그냥 양입니다. 매출이기 때문에 실제 순수 이익이 전부 사라질 정도의 과징금도 부과 가능합니다. 인터파크의 경우 과징금이 44억 8천만 원이 부과되어 이런 징벌적으로도 얼마든지 과징금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집단 소송에 의한 정보체 손해배상도 진행해야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보안 조치뿐만이 아니라 징벌적으로 실제로 손해배상 제도까지 일어남에 따라서 실제 피해액의 3배까지도 배상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농협카드 고객 7,831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꼴, 약 7억 8천만원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이와 같이 점점 배상의 액은 커질 거고 최근에 손해배상 제도에 따른 실제 보험 가입까지 의무화시키는 거 봐서는 실제 보안 사고는 여러분들 생활에 점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임원 및 대표자도 실제로 책임자들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실제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이 부분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희소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형사처벌 되게 되면은 과연 누가 보안을 하려고 할 것이냐라는 의문점은 계속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외부 공표 및 언론 노출로 인해서 제 이미지가 하락되고 있습니다. 위반 사항 적발 시에 실제 개인정보 66조에 따라서 홈페이지 등에 공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험공단 같이 해당 사이트에 직접 공표하기도 하였고 남양유업 3명사 같이 사고 공지문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외부 공표나 언론 노출로 인해서 대외 이미지가 하락되게 되면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 특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이미지와 신뢰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비즈니스 영속성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토스 사고입니다. 토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탈퇴 지속 발생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지속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스카이 에듀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스카이 에듀를 없애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보안 사고는 그 기업을 직접적으로 망하게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이런 분야와 같은 정보보안 전문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정보보안 전문가들에 대해서 어떤 직업들이 존재하고 그 직업들마다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의 직무는 매우 다양합니다. 모든 서비스가 생성되었을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클라우드가 생겼다면 클라우드 보안, 인공지능이 생겼으면 인공지능 보안, 핀테크가 생겼으면 핀테크 보안이라고 할 만큼 모든 서비스에 보안만 추가하면 보안이 되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보안 전문가분들이 근무하시고 실제로 그런 전문가들 통해서 보안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을 시큐리티 스페셜리스트, 컨스턴트, 디자이너, 오퍼레이터, 데벨로퍼, 매니저와 같이 다양한 영역으로 나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직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